참교수님, 시국 특강 17번째입니다. 한 10번에 끝났으면은 3번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점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결이 늦어지고 있고 온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판, 구판, 개판, 끝판 강의를 잠시 쉬고 요 임금과 윤석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요 임금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온통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안국동 길거리로 몰아내어서 나라가 온통 시끌시끌합니다. 10대부터 100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순이 만들었다라는 태평성대란 이 아주 군림하지 않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요 임금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암행 시차를 나갔습니다. 궁궐을 나와 평민 차림으로 걷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밭에서 작대기를 치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쉬네. 내가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내가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혜택은 무엇이 있다더냐라는 이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격양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경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노인한테 아니 임금의 혜택이 왜 없느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임금의 존재에 전혀 부담이나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임금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믿는 백성이 평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요 임금은 군림하지 않는 정치 모델입니다.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에 대해 전혀 부담이나 억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대통령한테 앞에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경로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임금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4개월 동안 경제가 힘듭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특수 부대원, 군인들을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고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거에 처단하겠다고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군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폭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을 향해 망치와 칼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씨는 총 놔둬서 뭐 했느냐고 총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사람을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역시 김건희 씨도 경로한 것이 녹음이 돼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죠. 자신을 따르던 장관들과 장군들을 모두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놓아 매일 법정을 들락거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되면 수도 없는 검찰, 경찰, 군인들이 법정에 설 것입니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다시 용산으로 돌아간다면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진퇴양난이죠. 전국을 꼬이게 만들어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는 너무나 힘든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태극기와 성조기 부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 나올 때 전 국민을 상대로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전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이고 손을 들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자신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거나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4개월째 얼음 상태로 정지시킨 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끊임없는 거짓말만 일삼는 이 사람을 뭘 믿고 따라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동치미 국물 없이 삶은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을 빨리 판결 내리지 않는지 정말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 시대의 요임금 같은 성군이 탄생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일까요? 환경을 이야기하고 성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제인 저도 매일 시국 특강을 해야만 하는 이 사실이 슬프기만 할 뿐입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농사도 져야 되고 강의 원고도 써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아프리카도 지금 2달 동안 떠나는 여정 준비하는 일이 산더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국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슬프기만 합니다. 저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다 해야 되는 원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을 통해 정말 이 대한민국 전체를 진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다시 계속해서 술판, 구판, 개판, 사실은 이 끝판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 넣었던 이유는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뭔가 결정이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끝판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 끝판이라는 강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 참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뭔가 정말 온 국민이 원하는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